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인센티브 지급 기준안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이센터의 조합원들은 설릉역 8번 출구 유니에스 본사 앞에서 지난 6월 1일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파업을 하고 용역업체 유니에스의 인센티브 계약안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이센터의 민간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 유니에스는 1인당 평균 80콜 이상 받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전환, 임의 안내, 업무 지식 모니터링 부적정, 공란 홈페이지 불친절글 발생, 오이관, 오상담 등 감점 사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통보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월 평균 80콜을 맞추는 것이 질 좋은 상담과 왜 괴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80에 대한 수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하루에 총 근무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빼고 8시간입니다. 그 8시간에 80콜을 받으려면 1시간에 10콜이고 그 10콜을 60분으로 나누면 6분에 대한 해당하는 수치는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가능은 한 수치죠. 근데 단 오롯이 상담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콜 받고 대기하고 콜 받고 대기하고 본인들이 이제 화장실 가고 있거나 아니면 콜이 좀 길어지는 민원성이거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만히 되지 않은 거고 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맞추기는 어렵다. 피부양자를 물어본다고 해서 피부양자가 된다 아닌다요가 아니라 그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 소득요건, 부가요건, 재산요건들을 다 충족하는지도 모든 전산을 확인하고 적합해야지만이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해야 하다 보면 이 상담이 거의 한 5분에서 10분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나서 불친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감소가 됐었고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많이 좋아졌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 피부양자를 상담을 하면 전상담원을 찾는 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상담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끝내다 보니까 고객에게 필요한 응대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 그리고 현재 기준안도 지금 그것을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기준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 안에 통화를 끝내야만 1시간에 1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단순 상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불만이나 어려움을 겪는 거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전 조합원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거리 농성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가장 콜이 많아지는 것들이 이제 부가체계 개편에 대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요. 18년도 7월 달에 1차 개편될 때도 저희가 교육을 받는데도 양이 너무 방대하고 항목별로 예외되는 건수,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합니다. 또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자격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서 넘어오는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또 감액을 해주는 대상자가 있고 아닌 대상자가 있고 이런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객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피부양자라 하나하면 또 어려운데 이 부가체계 개편이 지금 2단계까지 개편된 현재 시국에는 너무 어렵고 산술적으로 말씀드렸던 1시간 10콜을 받아야 되는 수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센터 내에서는 제가 민원 총괄팀장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에 발생되는 큰 민원들은 제가 팀 관리하면서도 별도로 그 민원을 제가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재까지 가장 길게 통화했던 고객님은 한 4시간을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고객에게 멘트를 바꿔가면서 도움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 불편들어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음성의 변화 없이 그렇게 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힘든데 상담사들은 당연히 더 힘들죠. 저는 권한을 갖고 있고 제 선에서 커트를 칠 수 있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저분들은 그런 게 없이 오롯이 업무 숙지된 내용으로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조금 더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110콜 이상을 받아야 한 달 평균 80콜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로 했을 때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져 있어요. 성수기는 일단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들이 많이 인입되는 거를 성수기라고 하고 납부 마감일이 지나고 월 초든지 월 말이든지 그 중간 사이쯤이 저희가 비수기를 보고 있는데 비수기에는 솔직히 고객이 전화를 안 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하루에 50콜, 40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80콜을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또 성수기일 때 바짝 당겨야 그래야 평균적으로 80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10콜 정도는 받아야 된다. 보건휴가, 연차, 반차 아무것도 안 쓰고 한 달 풀 출근했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니에스는 교섭 과정에서 한 달 평균 80콜 기준안을 채우지 않는 건 도덕적 해이라고 말을 해서 상담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현재 유니에스에서 신규 채용을 해서 한 달이라는 전산 교육을 시키고 팀에 와서 실제적 근무를 하는데 수습 3개월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뺀 이후부터는 실적을 반영시키는 기간인데 10년 넘게 하는 분들도 어려워하시는데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80콜을 맞출 수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 같은 신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킬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110콜을 받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왜냐면 지금 하루에 60콜도 겨우겨우 받고 있는 수준인데 너무 무서운 숫자라고 다가오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투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모두 같이 편안하게 겁먹지 않고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질이 올라가고 품질도 좋고 이런 상담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객들한테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데 80콜이라고 하면은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110콜을 찍을 수 있어요. 6월 8일 저녁 교섭위원들이 유니에스와 교섭을 하는 동안 유니에스 본사 바깥에서는 투쟁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2023년 6월 8일 목요일, 날씨 흐렸다 맑음. 나는 올해 10년차 상담사이다. 나는 10년 전 4월 이 유니에스 이찰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입사를 했다. 10년을 돌아보니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노조가 있기 전에는 점심시간 20분, 팀 실적이나 팀에 누가 안 되려고 7시까지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사랑니가 흔들려 염증이 혀 밑까지 되어 부어서 말도 못하는데도 대장포진으로 2시간 간격으로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꾹꾹 참아가며 콜을 받았다. 미쳤었나 보다. 그리고 2019년 그 추운 겨울 50년 인생의 터닝포인트, 노동조합이란 걸 처음 해봤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목소리를 내보았다. 옆에 동료가 뭘 하는지 처음으로 보였다. 그렇게도 무섭고 커 보였던 회사가 별거 아니라는 걸 배웠다. 드디어 식사 시간 1시간이 되었다. 비록 무급이지만 병가라는 걸 사용할 수 있었고, 연차를 몇 년 만에 눈치 안 보고 사용할 때 그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50년 평생 처음 투쟁복을 입고 머리띠를 둘러매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파업도 처음이었다. 원주, 세종, 부산, 대구, 청와대, 전국으로 무임금으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소속기관을 만들어냈다. 그날은 너무 신이 나서 동지들과 함께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이 도둑놈의 공단 것들이 만들라는 소속기관은 설립 안 하고 용역업체를 앞세워 콜수 비중을 높이더니 이 유니에스는 월 평균 80코 미만 상담사들은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고 한다. 10년 동안 아파도 참아가며 콜을 받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메르스, 코로나, 전화까지 다 받아줬더니 유니에스가 우리 상담사들이 사람이 아닌 기계라고 착각하나 봅니다. 로비에서도 그 뜨겁게 덥고 매섭게 추운 원주에서도 눈물 한 번 안 흘렸는데 눈물이 났다. 우리가 겨우 얻어낸 이 권리를 이렇게 다시 빼앗기는 건가? 답답하였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억울함에 화도 나고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나 싸우러 나왔다. 내가 아닌 나의 동지들과 우리 후배 상담사들을 위해 오늘도 춤추고 투쟁가를 부르러 왔다. 유니에스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근무 중인 양명주라고 합니다.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유니에스와 함께 했네요. 벌써 13년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속상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3년 전 서울 이센터 행복 매일 1위, 2위 위에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은 상담사들의 목을 죄었고 저희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게 정답일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단돈 10,000원, 20,000원에 목숨을 거는 저희 상담사들을 보며 아주 많이 행복하셨죠? 그 긴 시간 동안 사장님 배 많이 부르게 해드렸으니 이제는 목을 옷 재는 걸로 모자라 목숨까지 내놓으라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사장님께 부와 명예를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저희에게서 생활고도 모자라 목숨을 빼앗아가려 하시는데 정말 양심이 있으신가요? 애식이야. 아주 만족하시나요? 사장님,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회사에 입사를 한 것이 이제 13년째 접어듭니다. 업무도 너무 어려웠었고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년간 콜 못 받는다, 이래서 업무하시겠냐, 인센은 구경도 못하고 상담을 좀 자세하게 하면 오지랖 그만 피우세요,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해마다 고용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본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와서 겨우 10분? 에라이, 성의 없이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사인하게 했습니다. 수당으로 장난질을 해치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 급여가 해마다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러니하게 입사 초기와 현재 임금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상담을 1이라는 숫자로 보고 그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상담사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의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사장님, 기대하세요. 투쟁! 문화제를 마칠 때쯤 교섭을 마치고 나온 김금영 서울지회장이 교섭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 서울지회장 김금영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좋은 결과치를 들고 왔었어야 됐는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급업체가 왜 도급업체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 좋다. 인센티브 당장 폐지하지 못한다면 너희 지급 기준안 우리 충분히 논의할 의지가 있으니 과거 기준으로 원복이라도 좀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근무하면서 우리 상담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우리를 못 믿느냐, 노동력 폄하하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사측이 말합니다. 우리는 너네 버리고 가면 그만이고 손해는 너네다. 어차피 한 달 우리는 포기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주구장창 유니에스 앞에 있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측은 농성하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저희 교섭위원들이 옆에서 손을 덜덜 떠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하는데 우리 직원들 참 안타깝지요. 근데 뭐 저희가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한 3개월 80콜 받으면 재논의하겠답니다. 그래서 사측한테 지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시지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던지고 왔습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할 수 있지요. 우리 지치지 않았죠? 우리 한번 유니에스 앞에 보여줍시다. 투쟁! 그 이후로 6월 15일까지 서울 이센터 조합원들은 임금 손실을 감수하고 파업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15일까지 유니에스는 인센티브제 계약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교섭 자리에서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인센티브제 계약안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신고한 것을 두고서 신뢰를 잃었다면서 교섭을 빨리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재정비를 위해 우선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긴 싸움을 염두에 두고서 준법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모든 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응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저 하나뿐이지만 열심히 투쟁을 할 테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 힘을 내서 뭐든지 승리를 해서 꼭 소속기관도 전환도 하고 생활임금 쟁취해서 투쟁합시다. 투쟁! 저희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콜센터 상담사들은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와 같은 현실은 똑같이 겪고 있을 겁니다. 하루에 몇 콜 이상을 받아야 되고 QA는 몇 점을 받아야 되고 콜평가 시험을 봤을 때 몇 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한 달 급여를 받아서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이 현실이 솔직히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후에 저희 자녀들도 똑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고요. 저의 한 달 생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도 차감이 될 거고 뭐 회사에서 쟤는 왜 맨날 노조하면서 우리한테 저렇게
적대감을 느끼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근로자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이고 또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는 우리가 겪은 이 아픔을 또 그들에게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뭐 연결될 때 당연히 그런 멘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일 수도 있으니 욕설이나 폭언을 삼가하려고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고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럼 그런 일을 받지 않게끔 잘 응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잘 응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직이고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나름대로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객님들에게 잘 친절히 응대해주고 좋은 답변도 드리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게 노력하겠습니다. 홀수 경쟁 중단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홀수 경쟁 중단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